되겠는데? 도와줘요. 야, 안 들린다. 잠깐만. 자, 씨. 하나, 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마입니다. 자, 오늘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초대박 조항, 초대박 찌맛, 손맛 제대로 만났습니다. 거의 밤 늦게 나오죠? 어제 그 사람 그러는데 네. 9시부터 나왔는데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충남 아산입니다. 제가 제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저수지죠. 아름다운 계곡형 저수지. 네. 요즘에 좀 가마우지가 많아져서 이제 3월 14일부터 가마우지 퇴치를 할 수 있긴 한데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정말 아름다운 곳 충남 아산 송악 저수지. 오늘은 상류에 있는 6번 좌대로 왔습니다. 지금 현재 조항이 밤에 잘 나오기 때문에 오후 4시가 넘어서 좀 늦게 들어왔고요. 오늘은 밤 낚시로 1박 낚시를 할 겁니다. 자, 3명이서 좌대를 타서 낚시를 할 거고요. 2사람은 정면을 보고 치고 1사람은 사이드에서 그렇게 낚시를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3명 다 굉장히 진한 손맛을 봤습니다. 가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되도록 빨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영상을 보시면 아십니다. 자,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고요. 아, 설레네요. 자, 저는 오늘 미리 일기예보를 보고 왔습니다. 밤에 바람이 없고 날씨가 좋다는 걸 보고 왔고요. 제가 낚시를 가서 이렇게 잘 잡는 이유가 이 사전 조사가 철저합니다. 써도 돼, 근데. 네, 이런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고. 좀 뭔가 있어 보이네. 일단 오늘은 18척으로 합니다. 네, 18척으로 할 거고, 붕어들이 하류권에서 상류권으로 올라오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시간대를 노려서 낚시를 하는 거고, 낚싯대는 뭐 15척도 괜찮은데요. 사람이 좀 많기 때문에 18척이 좋을 것 같아서 18척으로 세팅을 했고, 찌는 전자찌 한 8푼대 정도 되는 전자찌를 사용할 겁니다. 여기 수심은 대략 2m 70 정도 나옵니다. 네, 2m 50에서 2m 70. 붕어들이 그 가운데 가장자리 물골 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낚시를 하는 거고. 나보고 손 많이 간대요. 자, 오늘 떡밥은 역시나 만능 레시피, 호사마 레시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 호사마 레시피를 뭐 그냥 막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 그렇습니다. 네. 조정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밥을 만지느냐에 따라서 가볍게, 무겁게, 풀림을 많게 적게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떡밥을 쓰는 거지, 이것만 쓰면 무조건 이게 아닙니다. 예, 그걸 잘 모르시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네. 제가 상황에 맞게 이 떡밥을 잘 조정해서 쓰기 때문에 이 떡밥이 만능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걸 참고하시고 영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영상에 설명은 해서 아우 씨, 물 왜 이렇게 차워. 자,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입질 시간대가 아니지만 여러가지 바닥 상황도 읽을 겸 집어도 할 겸 꾸준히 밥을 넣습니다. 야, 입질 예상 시간 맞추기 하자. 첫수 몇 시? 내일 아침 내기 첫수 몇 시? 나가서 식사 내기 첫수 몇 시? 8시? 민규는 9시 반? 아, 그러면 나는 7시. 나는 7시. 자, 정해졌어. 7시, 8시 반, 9시 반.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아, 석양이 아름답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오나 봅니다. 와, 장판이다 이제. 아, 저 뽀글이 올라오는데. 저거는 붕어인데. 붕어네. 나이스. 날봉님이 첫수했어. 축하합니다.
야, 내가 맞췄지? 민규가 밥 사야 되겠네. 자, 7시가 되자마자 찌가 살아나더니 바로 옆에서 한 마리 잡네요. 제가 맞췄죠. 네. 자, 일단은 지금 시작은 바닥에 한 바늘 닿기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바닥권에서 지금 입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바늘 닿기에서 1대1 낚시 그 정도로 지금 맞춰서 낚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입질은 몇 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옆에서 먼저 바닥에 두 바늘을 대고 한 마리를 걸어냈는데 저는 일단은 한 바늘 닿기에서 1대1 낚시 정도 왔다 갔다 그 사이에서 자 밥이 내려갑니다. 건드리죠. 아 히트. 자 목내림 되는 도중에 잠깐 멈칫했다가 밥이 다시 내려갈 때 딱 먹는 그 오아세. 자 내려가면서 받아먹어 버리죠. 입질이요. 어우 한 마디 그냥 훅 들어갑니다. 아, 사이즈 좋다. 우와. 우와, 대떡이다. 야, 이런 애들이 나온다고? 우와, 대박인데? 36. 와, 이런 애들이 나온다고, 송하게? 아, 떡밥 깨야 되네. 아니 송악저수지에 지금 2월 말에 이런 사이즈가 나온다고요? 이거 대박인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투덜대니 뭐니 뭐. 민규야, 형이야. 자, 또 밥이 내려갑니다. 아, 와세. 입질 예술이네요. 어우. 이렇게 나오는데 와세 이럴 수가 없는데. 오, 야야야야. 야야야야, 어디가. 오, 어디가. 오, 야, 왜 이래. 아니 힘이요. 와 너무 좋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옆으로 째는 힘이. 아, 힘이. 야, 사이즈가 씨. 대떡만 나와. 와, 돌았네. 에? 돈. 방금은 오아스로 나왔어요. 와, 힘이. 강제 제압 좀 해야겠다. 옆으로 자꾸 가네. 야 강제 제압을 해야 됩니다. 굉장하고요. 자 지금 바닥에 두 바늘 한 바늘이 닿기 전 바로 직전에 입질을 하거든요. 요 패턴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요것은 이제 상황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또 목내림 건드림 바닥에 닿기 직전에 자 이거를 뭐 이제 전문용어로 뭐 오아세 속고 이런 말도 좀 쓰긴 하는데 자 어쨌든 바닥에 닿기 직전에 야, 사이즈 진짜 대박이야. 붕어들이 떡밥을 쫓아 내려와서 탁 먹어주는 그 상황. 이거 뭐 와, 어우 이게 무슨 일이죠? 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좋다, 좋아. 와, 찌맛이 예술인데. 민규야, 좋아? 형이 나온다 그랬잖아. 내가 봤을 때 오늘 밤새 나올 것 같은데. 야, 1인당 50개씩 어때? 자,
지금 어쨌든 붕어가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오던 붕어들이 이제 제가 밥질하는 구간에 들어와서 모였고요. 계속 지금 밥이 바닥에 안착하기 직전에 따라 내려와서 탁탁 먹어줍니다. 자, 지금도 목줄이 펴지고 있고 바로 안착하기 직전인데 또 먹죠. 한 마디 딱딱 끊어주는 이 환상적인 입질. 기가 막히죠. 한 마디 빡 떨어지잖아. 옆에서 보고도 이 못 잡을 수가 없는 입질이라고 할 정도로 입질이 굉장히 좋고요. 힘도 좋고 걸었을 때 훅 들어가는 째는 입질. 자, 지금 또 막 옆으로 달리는 저런 어떤 힘. 모든 게 완벽한 지금 상황입니다. 어? 왜? 아이, 왜 자꾸 가는 거야, 글로? 뭐라 하노? 와, 사이즈. 기본 다 35 이상이네. 안 이랬는데 송악이. 올해는 또 좀 사이즈 좋은 애들이 나오네. 날붕님 조금만 띄워요. 한 3cm? 아니, 수심 맞춤 눈표에서 아예 그냥 조금 더 내려요. 대류가 갑자기 세졌어. 이게 템포 안 하면 입질 바로바로 안 들어가요. 템포 낚시해야 돼. 자, 지금 바닥에서 살짝 떠서 먹는 게 베스트인 것 같고요. 네, 입질 패턴을 보니까. 그리고 지금 템포 낚시를 꾸준히 해주지 않으면 붕어가 금방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류도 지금 우측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꾸준히 밥을 넣고 털어주고 해야지 기다리거나 지지는 낚시를 하면 절대 마리수 안 됩니다. 네, 지금 제가 그걸 파악했고요. 자, 한 바늘 닿기 정도까지 바닥에 안착이 될 때까지 입질이 없으면 안착되고 조금 기다려 봅니다. 히트. 자, 바로 떨어졌죠. 이번에는 바닥에 바늘이 닿았을 때 입질을 했고, 저렇게 닿았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입질이 없을 때는 바로 걷어줘야 됩니다. 네, 템포 낚시를 하지 않으면 붕어가 바로 빠지거든요. 입질이요, 그냥 명확합니다. 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민규가 점을 안 찍고 잘 잡아서 다행이다. 형이 가자고 하는 날 감은 잡아. 열에 여덟은 잡아. 자, 느낌이 조금씩 띄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바닥에서 조금씩 5cm, 10cm씩 띄워봅니다. 상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깜짝이야. 날씨 죽인다. 누가 오늘 오자 그랬냐? 제가 지금 20 띄웠거든요. 입질 막 들어와요. 한 15 정도면 좋을 것 같아. 자, 바닥에서 한 15에서 20 정도 띄웠을 때, 네, 지금 상황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찌를 내려서, 자, 바닥에서 좀 띄웠고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낚시하는 이 라인의 바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붕어들이 바닥에서는 이렇다 할 입질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바닥에 안착되기 직전에 아니면은 살짝 닿았을 때 입질을 하기 때문에 고기는 점점 더 많이 모이고 있고요. 이럴 때는 이제 바닥에서 좀 띄워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 바로 실행을 합니다. 히트. 자, 이번에도 목 내는 데다가 입질하죠. 아유, 야. 와, 힘
미쳤네 이거. 자, 바닥에서 띄웠는데도 목내림 되다가 입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띄우는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거고요. 네. 깔끔하게 들어오고 깔끔하게 후킹됩니다. 또 굴러간다. 와. 요거를 빨리 파악하지 못하면요, 바닥에서 계속 그냥 기다리다가 낚시가 끝납니다. 왜냐하면 기다릴 수는 있는데 입질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붕어들이 바닥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지금. 네, 이런 거를 빨리빨리 파악해서 빨리 잡아줘야 붕어가 잘 나와주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제가 긴 뜰채를 우리 옆에 분한테 빌려줘가지고 그 옆에 분의 짧은 뜰채를 제가 잠깐 썼는데 뜰채가 짧으니까 힘드네요. 네. 역시 이 뜰채는 낚싯대 길이에 맞게 써야 됩니다. 야, 나는 셋 다 골고루 잡는 게 너무 좋은데. 그렇죠. 낚시는 뭐 같이 온 사람들이 같이 잡는 게 재밌죠. 네. 아, 이거 너무 좋은 상황을 만났네요. 네, 날씨도 좋고 힘도 좋고 입질도 좋고. 아휴. 자, 붕어가 점점 더 많이 집어가 됩니다. 네. 거의 이런 어떤 목내림 도중에 들어오는 입질의 붕어가 나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오아세 패턴에 나오면 그날은 활성도 플러스 마리수 모든 게 완벽한 날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그런 날을 만났고, 여러분들께 이 전자찌로 이런 찌맛을 보여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거 너무 좋네요. 네. 아마 보시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짜릿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찌의 움직임을 2월 말에 이렇게 만난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또 요 출조 전날이 제 생일이었어가지고 더 의미가 있고 재밌네요. 네. 사이즈. 자, 기본 35 전후입니다. 35 전후. 이게 이렇게 붕어들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특히 이 송악저수지에서, 야, 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자, 목내림 되면서 또 받치죠. 자, 히트. 자, 방금은 아까 오아세처럼 한 마디 탁 먹었는데 제가 챔질을 못했더니, 자, 이렇게 또 꼬물꼬물꼬물 이미 물고 있다가 한 번 더 찍어줍니다. 계속 연타 마리수. 상황을 맞추면 이런 낚시가 가능합니다. 와, 대떡이다. 아우, 뜰채가 너무 짧아. 어우, 사이즈 보세요. 어우, 이건 뭐. 좋아. 민규야, 지지지 마. 지지면 망해. 지지면 안 돼. 안 돼. 무조건 템포. 고기 빠져. 자, 제가 정확하게 조언을 해주죠. 템포 낚시 해야 된다고. 전자찌 찌맛이, 와,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자, 옆에 분이 자기 찌를 보고 있는데도 제 찌의 그 찍는 입질이 보인답니다. 그 정도로 이 입질 폭이 예술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찌가 좋아서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정확히 그 채비를 운용하고 맞추고 상황을 맞추고 떡밥을 맞추면요, 이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붕어들은 밥을 먹게 되어 있으니까. 와. 그래서 이 노지 낚시나 뭐 붕어 낚시는 상황에 맞는 그 낚시가 중요합니다. 매년 같은 곳에서 낚시를 하더라도 다른 상황. 이게 운영을요, 약간 오아세 속고하듯이 해야 돼요. 그래야 입질이 좀 따박따박 들어오지. 그래서 템포 낚시가 중요한 겁니다. 네, 템포 낚시를 꾸준히 해줘서 그 바닥에 안착되기 직전이나 바닥에 살짝 떠 있는 붕어들을 자꾸 모으고 그 구간에서 입질을 받아내야지, 바닥으로 그냥 내려서 기다리면 이거는 입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네, 현재 제 자리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나이스. 내려오는 따라 내려오는 게 느껴지다가 목내림 됐다가 살짝 되돌림 나오다가 탁 찍어주는. 이제 물속 이미지를 그려보자면 풀추척을 해서 그 밥을 붕어들이 쫓아 내려오다가 바닥권에서 살짝 뜬 그 구간에 밥이 안차게 되면 건드렸다가 바로 먹는, 아니면 그 구간에 들어올 때 딱 따라 내려서 먹어버리는. 바닥이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바닥에 닿으면은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오화세 속고 한다는 생각으로 작게 해서 따라 내려와서 바닥권에 딱 안착되자마자 딱 먹는 거나 아니면 오화세로 딱 먹는 거, 요거 두 개를 봐야 돼. 몸에 비늘대. 우와 씨, 500원짜리다. 큰 비늘, 큰 비늘. 비늘 겁나 큰데요 갑자기? 그 입질 아니에요. 네, 그 입질 아니에요. 까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후킹 안 돼요. 무조건 딱 끊어지는 거 까야 돼요. 반마디라도.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패턴, 네, 찌를 잘 봐야 됩니다. 꼬물꼬물 하는 거, 챔질하는 것보다 딱 정확하게 들어와 주기 때문에. 아, 이런. 히트. 아씨. 어쨌든 명확하게, 네, 반마디던 한마디던 탁탁 떨어지는 걸 챔질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입질을 못 갔어. 아. 야. 자, 제가 대류가 심해져서 바닥에 또 살짝 내렸더니 바닥으로 허챔질. 오목 따면 돼요. 자, 대류가 지금 우측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띄우는 낚시에서 좀 힘들어서 바닥으로 내렸더니, 자, 위층에서 또 계속 건드리죠. 이게 상황에 맞게 찌를 왔다 갔다 해봐도 뭐 바닥에서 한두 마리는 나올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붕어들이 좋아하는 층은 그 바닥에서 한 10cm, 15cm 떠 있는 층이었습니다. 예. 대류가 심하다고 바닥에 다시 두 바늘을 대도 결국에는 허챔질 아니면 입질이 없고, 왜냐면 위에서 계속 건드리는 게 느껴지거든요, 찌로. 그러면 바로 맞춰야죠, 다시. 뭐 나보고 손 많이 간다더니. 히트. 자, 다시 찌를 내려서 바닥에서 15cm 정도 띄웠을 때 명확하게 떨어주는 입질에 정확한 아랫바늘 후킹이 되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그 상황을 자꾸 맞춰야 됩니다. 자, 대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붕어가 그 층에 완벽하게 집어가 되면 붕어가 대류를 잡아줍니다. 네. 아, 왜 이렇게 달려? 그래서 오늘 상황은 정확히 표현합니다. 네, 바닥에 두 바늘을 대는 건 절대 좋지 않고, 바닥에서 살짝 띄우는 거, 아니면 바닥에 한 바늘 살짝 닿게, 이게 베스트. 와, 사이즈 봐라. 자,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옆에서 낚시하는 민규나 또 다른 분들은 아, 좋다. 바닥 상황이 깨끗하고 붕어들이 그 바닥이 좋으니까 바닥에 두 바늘을 댔을 때 탁탁 찍어줍니다. 이게 또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런 어떤 거를 자꾸 맞출 줄 알아야 이게 지금 되는 거거든요. 자, 바닥에서 띄울 때는 저렇게 수심 측정 눈표에서 찌를 내리면서, 처음부터 뭐요? 찌를 내리면서 바닥에서 띄우는 겁니다. 네. 자, 띄웠을 때는 떡밥의 목내림 폭을 조절할 줄 아는 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자, 목내림 돼서 한목. 두 바늘에 밥을 달아서 목내림을 시켰을 때 잠기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한목 반 아니면 한목이 탁 나와줄 때
그거를 조금만 유지력 있게 유지시켜주면은 꼬물꼬물 하다가 한 마디가 훅. 요게 중층 낚시의 기본입니다. 네, 바닥에서 살짝 띄우던 아니면 중층에 띄우던 표층에 띄우던 띄우는 낚시의 기본입니다. 좋았어. 아, 사이즈 좋고 힘 좋고 입질 좋고 좋았어. 호사마 레시피의 장점은 이겁니다. 네, 바닥에서 띄울 때 내가 조금만 공기를 품어주면 밥이 바로 가벼워지고 풀림 조절이 되죠. 아, 딱 고기들이 좀 떠가지고 바닥에서 심차치 딱 띄웠더니 와, 끼가 그냥 한두 마디가 뻑 박혀버리네. 그렇죠. 상황을 맞춰주면요, 목내림이 탁 돼서 대류를 타고 가다가 내가 원하는 집어 구간에 딱 목내림 돼서 기다리면 꼬물꼬물 하다가 그냥 훅. 자, 이제는 목줄이 펴질 때 입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층에 밥이 안착됐을 때 꼬물꼬물 하다가 탁 찍습니다. 완벽하게 층을 맞췄을 때 이런 입질이 나오죠. 자, 지금 그 층에 밥이 도달했고요. 바닥에 10cm, 15cm 떠 있을 때 네, 이겁니다. 이렇게 먹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어떤 그 바닥권 낚시의 포인트고, 우리나라 노지 떡붕어 낚시는 요런 패턴을 많이 가져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줘야 되고요. 아, 대박입니다. 네. 아, 힘 좀 쓰지 마라. 와, 정말. 이쪽 부서. 덩어리다. 와, 겁내 크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와, 대떡. 우와, 이런 게 나온다고? 우와. 장난 아닌데? 오, 좋아. 네. 찌가 사라져요. 자, 저랑 같은 라인에 있다 보니까 확실히 바닥에 대는 것보다 띄우는 게 좋다는 걸 제가 옆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제 또 띄우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낚시를 또 바꿔가는, 네, 그런 과정에 있고, 물론 다른 깨끗한 바닥에서 좋은 바닥에 있는 분들은 두 바늘 대고 딱딱 잘 먹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 자리는 그렇고요. 사실 밑걸림도 좀 있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 히트. 그렇죠. 네. 밥이요, 저 목적층에 딱 한 목 남게 조절해서 낚시를 했을 때 그 목적층에서 밥이 바로 풀리면 절대 안 됩니다. 밥을 달고 어느 정도 기다려줘야 그게 어필이 되다가 딱 먹기 때문에 달고 조금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패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낚시를 대충 하긴 하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고 있네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기가 자꾸 위에서 건드려서 띄웠습니다. 지금 띄워서 4마리 잡았습니다. 띄우니까 찌가 그냥 사라집니다. 자, 지금도 한 목이 딱 나와 있죠. 네, 저렇게. 물론 대류는 타고 있지만 고기가 있는 층에 갔기 때문에 대류가 많이 흐르지 않습니다. 꾸물꾸물 저 붕어들이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층에서. 우와, 하하하, 이겁니다. 옆에서 봐도 보이는 찌의 움직임. 저거는 못 잡을 수가 없죠, 챔질만 할 수 있으면. 네. 아따, 사이즈 좋다. 아, 아름답습니다. 네, 날씨도 움직임도 붕어의 힘도 사이즈도 우와, 굿 사이즈. 어마어마하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30개, 40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자, 어차피 밤새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들어와서 밥을 좀 해봅니다. 네. 저녁은 또 먹고 낚시를 해야 되니까 또 맛있는 부대찌개를 좀 끓여봅니다. 네, 햄과 김치 그리고 햇반을 또 좀 데우고 부대찌개에 라면을 넣어서 우리 3인분의 밥을 좀 준비해봅니다. 뭐 어쨌든 나와서 낚시를 할 때는 잘 먹어야 됩니다. 자, 햄과 김치가 가득 이런 상황이 없어. 많이 잡아야지. 자, 오늘 정말 대박입니다. 네. 밥은 먹어야지. 정말 맛있게 침이 넘어갑니다. 정말 맛있게 부대찌개를 먹고 자, 다시 또 나와서 낚시를 이어가 봅니다. 오야야야. 붕어는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붕어가 입질하는 층, 떡밥, 채비, 투척 모든 게 맞으면 초대박입니다. 히트. 봤죠? 그냥 찍어버리죠. 못 잡으면 바보.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네. 못 잡으면 바보라고. 이 어떤 그 떡붕어 낚시의 매력이 이겁니다. 네. 힘도 좋고 입질도 좋고. 또 올라간다. 사이즈도 좋아, 나. 버려야 돼. 그거를 그러면 탑을 딴 걸 드릴게요. 딴 걸 끼워봐요.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요. 네, 팔이 아프네요. 뭐 거의 3시간, 4시간에 뭐 40마리, 50마리. 사실 제가 다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거의 뭐 새벽 3시까지도 계속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붕어들이 낮에는 깊은 곳에 있다가 이제 밤이 되니까 상류로 먹이 활동을 하러 올라오는 거죠. 네. 저러다가 딱 시간대가 되면 해가 뜨면 바로 입질이 끊깁니다. 신기하죠. 네. 자, 한모까지 목내림 시키고 그대로 좀 달고 기다려줍니다. 빨리 풀리면 안 됩니다. 네. 바로 입질. 저거죠. 네. 저 패턴. 저게 지금 이미 딱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잡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호사마는 들어온 붕어를 웬만하면은 놓치지 않고 다 잡아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따박따박 계속 손맛을 한번 들어온 붕어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 또 한 번 들어왔을 때 일단 다 잡아낸다. 사이즈가 전부 35 전후.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송악저수지가 올해 좀 기대감을 주네요, 저한테. 그래서 띄웠더니 그냥 1타 1피인데. 너무 많이 잡아서 영상이 좀 길어지네요. 네, 그래도 제가 다 보여드리진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소중한 시간 알차게 좀 즐기시라고 좀 최대한 길게 영상을 좀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고 대리만족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조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게 유튜브니까요. 히트. 자, 지금 제가 쓰는 낚싯대가 18척입니다. 네. 18척의 낚싯대는 장척으로 속하고요. 좀 가벼우면서도 제압이 잘 되고 투척이 잘 되는 낚싯대를 저는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특히나 한번 고기가 들어오면 많이 잡아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내구성도 좋으면서 가벼운 그런 낚싯대를 송하게들 힘 좋네. 좀 쓰시는 게 좋고, 지금 붕어들이 특히 우리나라 노지의 어떤 이런 붕어들이 힘이 좋은 붕어들이 많기 때문에 강제 제압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노지 낚시를 하실 때는 좀 든든한 낚싯대를 쓰시는 게 좋고요. 목내림이 됐다가 한 마디 팍 목내림 될 때 딱 그 어떤 짜릿한 입질에 훅 후킹이 되고 전자찌가 한번 훅 박혔다가 올라오고, 이게 보통 매력이 아니죠. 히트. 자, 우측으로 대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도 바닥에서 한 10cm 띄웠을 때 채비가 흐르다가도 그 붕어가 있는 곳에만 가면 정확하게 먹어주죠. 그러니까 오늘은 붕어의 활성도도 좋고 사이즈도 좋고 입질도 좋고 힘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게 맞아 떨어지니까 이런 조항이 가능한 겁니다. 예민하고 잘 안 먹는 상황이 오면 저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이렇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붕어의 마음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목내림 딱 돼서 한 목이나 두 목 나와 있다가 탁 지금.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바닥에서 입질을 안 해서 그래요. 그거는 절대 못 맞추는 거예요. 기가 떠서 먹겠다. 그럼 절대 못 맞추는 거야. 그거는 너무 빨리 풀리면 안 돼요. 밥이 좀 달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요거지. 언제 또 이런 조항을 만날까요? 네. 송악저수지가 근 몇 년간 이런 사이즈의 붕어가 이렇게 마리수로 나온 적이 잘 없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런 2월 말. 근데 올해 조금 사이즈도 많이 좋아졌고 입질도 좋아졌고 붕어들의 활성도나 먹는 그 느낌도 많이 좋아져서 올해 조금 기대가 됩니다. 산란철에도 기대가 되고요. 물론 가마우지가 많아져서 좀 그게 안타깝긴 하지만 또 앞으로 또 유해 조류로 지정이 돼서 그걸 이제 잡을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가마우지가 좀 줄어들면 좀 더 낚시인들에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붕어들이 잘 나와주고 사이즈가 큰 붕어가 자꾸 나와준다는 건 낚시인들에게 굉장히 희망입니다. 네. 점점 낚시할 곳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너무 좋은 상황이고요. 환상적인. 한메디 그냥 거의 아사다나 입질 수준. 와, 크다 씨. 오, 대떡이야. 우와, 겁내 커 씨. 우와. 우와. 큰 밥 먹잖아요. 자, 활성도가 좋으면 붕어들은 큰 밥을 먹습니다. 모밥. 풀린 이후에 잔분을 먹는 게 아니라 와, 이거 목내림 되자마자 큰 밥을 먹기 때문에 이게 또 패턴이죠. 와, 또 다 큰 놈들만 나온다. 왜 이러냐 갑자기? 와, 뭐 예술이네요. 38까지 나오더라고요. 우와. 자, 들어보자. 아야. 다음날 아침에 정리 한번 해봅니다. 우와. 야, 안 들린다. 잠깐만. 자, 하나, 둘. 와, 잠깐만. 봐봐요. 저기 들어가요. 와.
자, 들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그리고 사이즈가 좋으니까요. 이거는 뭐 답이 안 나오네요. 네. 정말 너무너무 좋았고요. 초대박이고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고. 와, 우리 송악저수지 여러분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셨습니다. 와, 이거 제가 한번 들고 싶은데 이걸 들 수가 없네요. 들리지가 않으니까. 번쩍 들어요. 형 가슴팍까지. 여기 보고. 자, 최대어 38까지 나오는 굉장한 조항. 와, 진짜. 여러분도 가셔서 손맛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마리도 안 가져간다 나는. 얼마나 잘 말려. 은빛바라키다. 은빛바라키. 예. 우주 같다 우주.